통증 부위를 치료를 해도 뇌에 그 통증의 잔상이 남아서 그 통증 그 자체가 질병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병원 안 가시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만성통증 환자의 3명 중 1명은 1년을 지나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 자체를 큰 병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만성통증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그 뇌의 신경회로에 변형이 생겨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통증 자체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암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만성통증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린 환자들을 보면은요 무기력감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계속 이렇게 아프기만 하는 자기 몸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경우를 오랫동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은 그대로 방치하고 참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생활요법을 병행을 해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만성통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 와도 깨끗하게 낫지는 않고 또 그쵸. 날씨 안 좋아지고 컨디션 안 맞아. 좋아지면 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게 항상 맞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게 만성통증인 것 같은데 좀 이유가 없고 그런 통증인 만큼 좀 치료도 힘들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존중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는 찾아보는데 뭐 검사, 특히 뭐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검사 자체 이상이 없는 거지 아주 이상이 없는 건 아니고 또 말씀드렸듯이 통증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2차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을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증이 근데 하나도 없는 불편감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통증을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면 이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통증을 완화시켜서 못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는 또 생활이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또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쑤시고 저리고 시린 이 만성통증의 뿌리를 깨끗하게 좀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활 속에서 정말 쉽고 효과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통증 잡는 여러 가지 비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와 티벗 이용해서 언제나처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긋지긋한 통증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만성통증 잡으려면요,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통증을 없애려면 첫 번째 원칙.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유발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원인 파악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통증 유발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저 용어는 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근육은 이렇게 수축했다, 이완됐다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선가 이렇게 딱 매듭처럼 밴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부위를 누르면 아파요. 거기서 통증이 이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 그러는데 네. 잘 생기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처럼 저렇게 수축된 근육섬이 이렇게 나오는 데를 만져보면은요, 네. 딱딱하고 네. 누르면 아프고 또 위아래로 퍼지는 그런 연관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 생겼다 안 생겼다 하기 때문에 저 통증 유발점을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근막통증에서 발생되는 통증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의 시작, 뭉친 근육의 매듭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모셨어요. 그중에서 한번 실제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실 분 어떤 분, 예, 우리 아버님 손을 네, 번쩍 드시는데 어디 고생하고 계세요, 아버님? 지금 왼쪽 어깨가 아파갖고 이게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예, 한 1년 거의 됐는데 그 이 이상은 안 상태- 올라가요, 아버님? 예,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 왼쪽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갖고 왔습니다. 아우 힘드시겠어요. 그렇군요. 한쪽 어깨만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시겠어요.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이유 없는 통증이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앞으로 모셔서 직접 교수님께서 한번 통증 유발점을 찾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그리고 교수님 앞으로 모실게요.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 마이크를 제가 잠깐 넘겨받겠습니다. 자, 네. 팔을 다 만세하듯이 한번 올려보시죠. 이렇게 하면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안 되고 더 올리려 그러면 네. 끝에 가면 아프세요. 아프시고, 예. 아프시고 앞에 나란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누를 테니까요. 버티듯이 한번 버텨보세요. 하나, 둘. 이러면 왼쪽이 아프신 거예요. 네, 내리셔도 되고요. 네. 왼쪽이 자, 심한 이쪽을 유발이시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네, 아픈 왼쪽 부위가 생기나요? 네. 예, 어깨가 아프시고 네. 사실 지금은 이제 네. 어깨도 굽고 네. 그 인대염도 같이 있고 해서 네. 뭐 크게 보면 오십견인데 오십견은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네. 동결견이 좀 있고요. 네. 어깨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힘줄이 네. 있는데 거기에는 인대염이 있는데 또 여기 어깨 주변 근육을 제가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꼬집으면 네. 오른쪽 왼쪽 비교해서 더 아픈 부위가 있나요? 왼쪽이다. 왼쪽이 아프세요. 확실히 양쪽이 다르세요? 그리고 이 오른쪽 누르는 거 하고 왼쪽은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근데 누르면 아픈 게 위아래로 퍼지는 느낌이 예, 이거 생기나요? 밑에가 예. 찌인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또 근막통증 증후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뭉친 근육을 눌러보면 뒤에 연골처럼 약간 말랑말랑한 하지만 딱딱한 부위가 생기고요. 거기를 가다 좀 많이 누르면 네. 좀 아파지고 퍼지는 연관통 생긴다 그러면 이게 근막통증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통증 유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지금 눌러주실 때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니까 너무나 좀 안타까운데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잖아요. 동결견, 오십견, 목 디스크라든지 오십견인지 아니면 진짜 근육의 문제인지 이거 어떻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목 주변, 어깨 주변이 아파서 비슷한 증세로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목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면 목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목도 아프지만 팔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통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통증, 저린 것들, 심하면 힘도 빠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네. 동결견은 말씀대로 조금 일부가 있습니다. 동결견이라는 거는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겁니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절을 충분히 반대쪽하고 비교했을 때 잘 안 되는 거고 근막통증은 또 설명드렸죠. 근육이 뭉쳐서 생긴 거고 네. 통증 유발점 누르면 아프고 네. 그 연관통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절 운동 범위도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요. 이런 통증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 주세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